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3만 원대 5G 요금제 내년 1분기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5G 요금제 지금 얼마인데 싶으실 수 있는데 4만 원 후반, 5만 원대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는 이 3만 원대, 이 4, 5만 원에서 3만 원대로 훅 내려간 요금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으로 지금 발표를 했는데 여길 좀 보겠습니다. 단말기 종류에 따라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제한 조치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사라진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단말기 값 자체도 사실 굉장히 비싸죠. 국내 제조사는 30만 원에서 80만 원대 단말기를 연말부터 출시할 계획이다. 요즘 단말기 다 100만 원 훌쩍 넘어가는데 이제 한 3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대 그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말기들도 만들어질 예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통신비 부담은 좀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산업용 전기료 오늘부터 인상입니다. 하지만 가정과 업소용은 동결이다. 네, 산업용 여기 좀 볼까요? 대기업, 중견기업은 킬로와트 시당 10.6원이 올랐습니다. 사실 훌쩍 떴다고도 볼 수 있어요. 킬로와트 시당 10원이 넘게 오른 건데 하지만 고물가를 우려해서 서민 물가를 우려해서 가정과 업소용은 동결을 하고 이른바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곳들만 지금 쓰는 전기료를 일단 올렸다라는 겁니다. 난방비도 사실 문제죠. 날씨 추워지는 난방비 부담도 우려해서 가스요금도 동결이 될 것 같다라는 건데 계속 동결이냐? 그건 아닙니다. 여길 좀 보겠습니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 일반 가구, 자영업자 등에 대해선 인상 속도 조절을 위해서 이번은 요금을 동결하고 앞으로 국제 연료 가격, 환율 추이 등을 살펴가면서 요금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네, 일단 동결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추이를 봐서 어쨌거나 올리긴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겨레입니다. 민주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오늘 본회의에 상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필리버스터 반대 토론을 하는 거죠. 지금 시간 제한 없이 쭉 계속하는 건데 한 30여 명 정도 지금 참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오늘 상정을 해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이 뭔지도 좀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노란봉투법 노조가 파업했을 때 회사가 손해배상을 여기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방송 3법 공영방송에 대해서 지배구조를 변경을 하는 개편을 하는 그런 이 내용이 담긴 게 방송 3법입니다. 요 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상당히 좀 뜨거운 감자다라는 건데 관련해서 요거 지금 한겨레 기사인데 조선일보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어젠다 밀린 거야 의석수로 판 흔들기. 조선일보는 이게 거야가 어젠다에서 밀렸기 때문에 판을 흔들려는 시도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회의장에서 어떤 논리로 여야 의원들이 이 방송 3법과 그리고 이 노란봉투법을 얘기를 하는지를 좀 잘 더 새겨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죠. 양쪽의 얘기가 완전히 지금 다릅니다. 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서울 지하철 오늘부터 이틀간 파업입니다. 네, 다만 오늘 출근길은 좀 해당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때문에 통상적으로 9시에는 또 회사에 도착해 있을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출근길은 여파가 좀 적을 수 있는데 퇴근길이 사실 문제입니다. 왜 파업을 하느냐? 인력 감축안 막판 교섭이 결렬이 된 상태입니다. 완전 결렬은 아니고요. 일단 결렬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고성 파업입니다. 서울시는 일단 열차 운행률을 82%까지는 유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퇴근길 주의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네, 사람을 박스 오인 로봇의 40대 참변입니다. 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농산물 자동화 기계에서 센서 오류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다 포장이 된 걸 로봇이 들어서 컨베이어 벨트 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사람을 박스로 판단하고 사람을 옮겼다는 거죠. 보통 끼임 사고는 좀 있을 수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사람을 박스로 오인해서 아예 컨베이어 벨트 옮기는 이런 사고는 처음입니다. 예전에 러시아에서 이 로봇과 체스를 두던 7살 아이 손가락을 로봇이 부러뜨린 적이 있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라는 거. 요즘 곳곳이다 지금 로봇화가 좀 많이 진행이 됐는데 경각심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진 기사 넘어가 볼까요? 네. 지하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청소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방검복을 입고 있습니다. 네. 방검복을 입을 수밖에 없는 이유 빈대 때문이죠. 지금 곳곳에서 빈대가 출몰한다라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빈대 예방은 뭐 스팀 청소를 하고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이는 방법밖에 사실 현재로서는 딱히 없다고 살충제를 뿌리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도 지금 꼼꼼하게 지금 이렇게 방검복을 입고 진공 청소기로 청소를 하고 있다. 스팀 청소도 좀 같이 한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빈대 어떤 예방 이 제품들이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네요. 전국이 빈대 포비아에 갇혔습니다. 네. 아침에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네,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은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듣보잡들입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지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사를 같이 볼까요? 오선 주호영, 정치 시작도 끝도 대구서. 네, 주호영 의원 지금 대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죠. 지금 오선입니다. 지금 영남권 물갈이 얘기가 나오면서 같이 좀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정치 시작도 끝도 대구에서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의정 설명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얘기 구체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저희가 좀 더 많이 좀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프 같이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서울 안 간다. 대구에서 정치 시작했으면 대구에서 맞춰야 하지 않나. 그 지역에서 지지받고 잘 되는 사람이 서울을 왜 갑니까? 라고 하면서 바이든이 40년째 미국 상원의원 했는데 지역구 옮겼습니까? YS가 지역구 옮겼습니까? 우리나라만 이상한 발상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주호영 의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영남의 스타 의원들 수도권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콕 집은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김기현 대표, 주호영 의원, 주호영 전 원내대표죠. 예, 두 명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게 김기현 대표는 좀 불출마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다. 좀 발표 시기가 관건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주호영 의원의 경우는 지금 정색하고 노라고 얘기를 한 셈입니다. 신지호 의원님. 네. 영남권 중진 험지로운 이번에 혁신위가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노라고 얘기한 건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예, 처음인데요. 저 주호영 의원이 뭐 국회의장 좀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5선 아니에요. 네. 다음번에 또 대구에서 당선되면 6선이면 최다선이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 국민의힘이 승리하게 되면 국회의장 몫이 국민의힘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의장이 뭐 평상시에도 좀 본인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그런 거라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근데 논리적으로요. 외국의 사례를 들고 YS 사례를 들고 했는데요. 지금 이 국민의힘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 보자고요. 네. 서울 강남 지역 뭐 웬만한 공천만 받으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당선된다고 하는 서울 강남 3번 연속 공천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3번 연속 공천 주지 네. 않습니다. 많이 줘야 2번을 줍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를 한 분들은 강남의 공천 신청 자체를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신청해봤자 그 공천해 주지를 않습니다. 네. 그런데 강남 못지않은 강남 이상으로 당선되기 쉬운 TK에서는 왜 3번 이상 뭐 지금 5번 하셨는데 또 6번도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제까지 당내에서 어떻게 해왔는가. 네. 그럼 이거는 역으로 영남 우대, 수도권 차별 뭐 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심각한 결함이 있는 그런 논리고
그래서 저 얘기는 네. 뭐 그냥 전혀 반향이 좀 없을 것 같고요. 아. 오히려 인요한 혁신에 저항하는 움직임으로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반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진영 변호사님. 사실 혁신이 1호안이 영남권 이 수도권 험지론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개적으로 5선에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하신 분이 난 안 간다. 이상한 발상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반향이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정말 반향이 없을 것이냐.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뒤에서 익명 얘기하는 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에 안 간다라고 했지 대구에 계속 출마한다라고 한 적도 없으신 거거든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가 험지까지 가는 건 아니다. 네. 물론 대구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대구에서 마쳐야 되지 않나라고 했는데 마치는 것이 이번 21대 국회를 끝나면서 마칠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불출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는 여전히 거죠? 저는 그럴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들리는 소문을 보면은 네. 굉장히 출마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라는 말씀은 들었고 마치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공천을 받지 못하시니까 네. 탈당해서 흰옷 입고 다시 컴백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대구 정가에 돌고 있는 소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하지만 지난번에 그렇게 성공하셨다고 해서 이번에도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대구의 유권자들의 수준을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 어려운 선택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안 가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구에서 시작해서 대구에서 마친다라고 했는데 그 마치는 것이 21대로 마칠 것인지 22대로 마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압박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많은 국민들이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네. 그와 같은 카드를 당연히 지금 던져야 되느냐라는 것은 당내에서의 큰 어떤 선거의 6개월 남은 그 로드맵을 봤을 때 그 시점의 문제여서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아직까지 그 불출마 가능성은 네. 충분히 열려 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불출마를 한다고 하면은 네. 대구 경북에도 적지 않은 압박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도 아마 좀 보고 계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불출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지금 마무리를 하는 거, 대구에서 마무리하는 건 맞는데 지금 끝내는 건지 한 번 더 나오고 그다음에 끝내는 뭐 그거는 알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또 여지를 또 열어두셨습니다. 네.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는 좀 더 추가적인 입장이 있어야 불출마인지 육선 도전인 건지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콕 집어서 얘기한 사람이 주호영 의원만은 아니죠. 김기현 주호영 의원을 콕 집어 실명 얘기했었고 또 다른 인터뷰에서 얘기했었던 게 친윤에서는 장제원 권성동 의원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경우는 오늘 또 필리버스터에서 유일한 중진 의원으로 이제 나가서 이 필리버스터 연설을 하기도 하는데 장제원 의원의 경우는 또 이런 소식이 들렸어요. 네. 오는 11일 지역구 외곽 조직 행사에 버스 90대가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장제원 의원이 외곽 조직이 상당히 좀 탄탄하고 큽니다. 뭐 익히 정가에 알려진 사실이긴 한데 버스 90대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신지호 의원님. 네. 네. 버스 90대 동원한 외곽 조직 행사 보신 적 있나요? 이게 저게 무슨 콘서트 같은데 자발적으로 몰려오는 네. 그런 군중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조직 동원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장제원 의원하고 함께하는 부산시 의원, 사상구 의원들, 경우에 따라서 할당량, 네. 당신이 몇 대를 책임져야 된다. 이 보통 정치권에서는 그런 식으로들 하면서 저렇게 수십 대의 버스를 몰고 다니면서 이제 세과시를 하는 거죠. 이른바 네. 대세론인데. 어찌 보면 저런 것이 낡은 정치, 구태 정치의 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정말 자발적으로 몰려드는 구름대 그런 적이라면은 네. 그건 굉장히 정치인의 엄청난 대중적 인기 이런 건데 저런 모습은 조금 다른 거다 하는 점에서 그리고 굳이 지금 본인에 대한 어떤 장제원 의원뿐만 아니라 영남 다선 또 친윤 핵심들에 대한 이런 희생과 헌신 이런 것들이 요구되어지는데 굳이 저렇게 하는 것은 주호영 의원이 서울 갈 일 없다 하는 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나는 내 지역 사수하겠다. 공천 못 받아도 이거 봐라.
산악회 한 번 가는데 4천 명이 같이 가는데 네. 공천 안 줘도 난 무소속으로 당선될 수 있다. 그런 무언의 또 자기 존재감 과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무언의 존재감 과시다. 근데 존재감이 버스 90대 상당합니다. 지금 존재감이 4천 명을 지금 동원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실력이 된다, 새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번만 지금 이렇게 외곽 조직 행사를 했었느냐? 그동안 사실 장제원 의원 행사만 했다 하면 버스 몇십 대가 기본입니다. 네, 여기 좀 볼까요? 작년 7월에 1,100여 명, 버스 23대였습니다. 그때 함양 농월정에서 지금 다 쭉 모였어요. 이때가 어떤 시기냐? 이준석 전 대표 중징계 얘기가 좀 나오고 또 그런 시기였었죠. 작년 12월에도 한 번 또 쫙 모였습니다. 이때는 60대였습니다. 아까 23대였죠? 올라갔습니다. 60대, 3천여 명이 모였어요. 이때가 권성동 의원하고 서로 사이가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갈등설이 좀 불거지고 있을 때 이때쯤 60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11일, 네, 내일 90대,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릴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권지웅 의원님, 네. 아까 말씀이 나는 이 정도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장제원 의원. 이거는 나는 잘라도 무소속으로 나갈 수 있어라는 얘기라는 건데 권성동 의원 필리버스터 참여하고 장제원 의원 세과시하고 이거는 사실 아까 말씀처럼 주호영 의원과 뭐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영남권 중진 물갈이가 가능하겠느냐. 혁신이 1호 안에 실효성 의문이 좀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시기에 지도부가 시험대에 오르는 전형적인 어떤 과정을 겪고 계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지도부 입장에서는 공천을 통해서 국민들께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당은 앞으로 이렇게 나가겠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빈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빈 공간을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선이라든지 아니면 중진 의원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 자에게 요청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려오게 한 다음에 거기를 채우는 방식인데 네. 거기서 지금 리더십의 시험대에 오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개별 의원들이 저항하는 거야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 그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것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김기현 대표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인현 위원장의 리더십 이것이 시험대에 오른 거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혁신이 아니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 지금 이게 실제로 통과가 돼서 현실화가 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라는 건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장현주 변호사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버스 90대를 동원할 수 있으면 수도권 와서 당선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또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남 중진 물갈이론에 대해서는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연히 술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혁신의 권고안이 결국 국민들께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를 비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영남에 있는 좋은 자리들을 이제 소위 말하는 좋은 자리들을 비워내게 된다면 그것에 일단 성공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겠지만 그것이 성공한 이후에 그 빈자리에 누가 오는지 이것까지가 완성이 돼야 국민들께 감동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 비우기부터가 사실상 정치권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건 분명하거든요. 지금 벌써부터 저런 목소리들 그리고 저런 행동들이 나온다는 것은 네. 사실 인유한 위원장의 그 자리 비우기 그 어떤 작업들이 잘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자리를 비운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결국에는 용산에서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용산의 대통령실 참모들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 눈초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 실현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 작업들이 혁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리 챙겨주기가 아니었겠나 이런 또 의심들, 의혹들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자리를 비워야 되고 비운 자리에 괜찮은 사람들이 정말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려가 혹시 뭐 다른 측근들이 오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지금 말씀까지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엉덩이가 굉장히 좀 무거운 상태입니다. 나 계속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밖에서는 문을 또 두들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사 볼까요? 네. 커지는 한동훈 원희룡 역할론. 당내 용산 참모들 험지가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역할론이 계속 대두되고 있다.
장관들이 직접 와서 총선에서 뛰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개각과도 지금 맞물릴 수 있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총선 출마 거론되는 여권 의사, 일단 뭐 인요한 위원장도 있고요. 뭐 나는 지금 뭐 그럴 생각 없다. 혁신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또 북한 관련해 갖고 내가 좀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어떤 조건을 좀 걸기도 했습니다. 근데 일단 현재로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일단 인요한 위원장도 있고요.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김은혜 수석, 분당을 수원도 같이 좀 지역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박민식 장관은 분당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여기 보면 밑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지금 대구 달성입니다. 밑에 주진우 비서관, 부산 수영 지역 얘기까지 나오고 강승규 수석, 홍성 예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장관들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이 지금 쭉 같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여기서는 좀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안에 자리는 안 나는데 밖에서 나 들어가야 돼요.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도 줄을 서 있다라는 건데 용산 참모들 당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용산 참모들 험지 가야 된다. 신지호 의원님. 네. 나간다는 사람은 없고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줄을 서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용산 참모들 또 저 장관들, 네. 뭐 장관들 수석 뭐 이런 분들은 험지를 가는 게 맞죠. 왜냐하면은 영남 다선 의원들, 예를 들면 영남 다선 의원 중에는 하태경 의원처럼 친윤이 아닌 사람도 뭐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 그 당내의 영남 다선 의원들에게 뭔가 그 제대로 된 그 선의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들부터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건 너무도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해서 뭐 당선되기 쉬운 곳으로 찾아간다? 네. 그럼 이게 영이 안 쓰는 거죠. 당에 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뭐 근거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출신들에 대해서 네. 전략 공천은 없다. 특히나 만약에 영남 쪽으로 출마하려고 하면 더더군다나 그거는 전략 공천이 없는 거고. 경선에서 당당하게 나가라. 그렇죠. 전략 공천 없다. 두 번째는 총선용 승진해서 내보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좀 체급을 좀 키워가지고 네. 그 뭐 경력 쓸 때 말이에요. 뭐 행정관으로 쓰는 것보다는 비서관으로 쓰는 게 그쵸. 낫고 비서관보다는 수석이 낫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식의 총선용 승진은 없다. 이 두 가지 원칙은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당 내에서는 용산 참모들 험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신지호 전 의원님이 말씀을 들으면 대통령도 전략공천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 상황은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이걸 좀 풀려면은 최진영 변호사님 결국은 명확한 룰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해야 싸우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옛날부터 얘기하고 있던 그 상향식 공천으로서의 어떤 경선이라든가 이런 공천 룰 자체에 대해서 원칙과 예외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인요한 위원장의 그 공천과 관련되는 메시지는 두 가지가 명확합니다. 하나는 영남 지역 중진들의 불출마 내지 험지 출마가 한 트랙. 네. 또 하나가 빼놓지 않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이 험지 출마 이 두 개를 같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둘 다 험지 출마? 그럼 그분들끼리 싸워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결국 갖다 꽂는 이런 식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에서 인물 경쟁력을 통해 가지고 결국 주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가는 큰 틀에서 봤을 때의 상향식 공천, 즉 그러니까 지역구의 어떻게 보면 그 권리당원 플러스 네. 일반 그 국민들의 어떤 그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뽑는 식으로 하는데 다만 형식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윤 대통령 측근에 있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역에서 열심히 뛰는 분들의 어떤 걱정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룰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인지가 네. 지금 이뇨한 혁신위원장 나아가 이제 공천 심사를 하고 공천 룰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관건인데 지금으로서는 정말 윤 대통령의 권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결국 그와 같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혜택을 보는데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윤석열 측근의 험지 출마 이 부분이 오히려 더 강조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험지 출마가 더 강조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처럼 그래서 더더욱 더 명확한 공천 룰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사실 그 키를 지금 쥐고 있습니다. 본인이 한 얘기가 내가 직접 일일이 공천을 하는 건 아니라 우린 방향을 정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혁신위가 지금 공천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른바 혁신위의 말빨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혁신위의 위험이 지금 서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나가야 됩니다. 그래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여기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이 말빨이 지금 잘 통하지 않는 상황. 이뇨한 혁신위원장 그래서 지금 열심히 여기저기 지금 다니고 있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